여러분들의 등급을 한 등급 더 올려줄 오늘의 출제 의도 시그마의 성질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기본 개념 수1의 수열의 합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기호인 시그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이제 여러분들 새로 배우는 기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익숙한 기호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시그마는 보통 이렇게 씁니다. 보통 새로운 이제 용어가 나오게 되면은 선생님 이거 어떻게 써요? 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식으로 쓰고요. 보통 뭐 n은 1부터 뭐 k는 1부터 n까지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그리스 문자 s의 대문자로, 그래서 우리가 수열을 하면 어떻게 썼어요? sn 이렇게 썼죠. 그래서 썸의 첫 글자, 썸의 첫 글자, 서머리의 첫 글자 합계를 따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시그마의 정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의 정의는 시그마 수열의 합을 구하세요. 어디서부터? k는 m부터 n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k는 이걸 의미합니다. k에다가 m부터 n까지 놓으세요 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3까지 ak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자, ak는 그럼 무슨 수열이라고 할까? D 공차가 2인 수열이고 첫째 양이 뭐 3인 수열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봅시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주라고? A1 플러스 A2 플러스 어디까지? 3까지 이렇게 적어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A1이 몇? A1이 3이니까 D를 더하면 뭐 얘는 5고요. D를 더하면 얘는 7이고요. 3, 5, 7 이런 수열이 나오겠네요. 이런 식의 이제 수열의 합공식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3, 5, 7 더하면 몇이에요? 15. 아, 얘는 15구나 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 시그마는 합을 나타내는 기호고 k는 변수, m은 시작값, n은 끝값, ak는 일반항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일반항은 an 아니었나요? 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n까지 라고 많이 쓰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ak라고 주로 씁니다. 예를 들어서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의 합은 시그마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라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부터 10까지 K라 그랬으니까 K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어디까지? 10까지 넣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관련 공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의 계산을 쉽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돌아주는 시그마의 성질과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공식들이 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어떻게 알아두셔야 된다. 왜 그러냐? 우리는 수학 문제를 풀 때 시간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시그마의 성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는 이제 수열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AN과 BN을 이제 수열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은 시그마 AK 플러스 BK는 이런 식으로 쪼갤 수가 있거든요. 분배 법칙이 가능하답니다. 분배 법칙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분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덧셈 뺄셈으로 나와 있을 때는 어떻게 분배가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상수배라고 되어 있으면 상수배, C가 상수배일 텐데 예를 들어서 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가 있는데 여기에 2를 붙인 겁니다. 그럼 2는 어떻게 앞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K는 1부터 N까지 AK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곱해진 상수 시그마는 기호 밖으로 꺼낼 수가 있다. 상수는 기호 밖으로 꺼낼 수가 있다. 기억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2K를 더할 때는 K를 더한 후 2를 곱하는 것과 같다. 이 내용이 결국에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과 동일합니다. 자, 상수항의 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C가 예를 들어서 일반항의 상수일 때 시그마 K는 1부터 2일 때 그러면 여기에 뭐 4라고 해봅시다. 얘는 그냥 뭐예요? 얘랑 곱해주면 돼요. 4, 2, 8 이렇게. 왜? 그러면 여기다가 어떤 수를 넣어도 n이 뭐 어떤 수를 넣어도 계속해서 4가 나오기 때문에 4, 4, 4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4를 2번 여기까지 해라는 거니까 그럼 뭐 이거 2개 더한 거 8이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중요한 부분, 시그마는 곱셈이나 나눗셈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성질이 성립하지 않는다. 우리가 아까 덧셈 뺄셈일 때는 어떻게 분배가 가능했지만 이럴 때는 어떻게 분배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누기도 당연히 불가하고요. 자,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공식입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자, 시그마 K일 때는 2분의 n 플러스 1. 요거는 필수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굉장히 빈출입니다. 2분의 n 플러스 1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왜? K가 상수이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첫째 항부터 제난까지의 자연수 제곱의 합, 이것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2분의 n 플러스 1이 있는데, 자, 이 다음에 뭐예요? 그냥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 다음에 뭐예요? 3입니다. 근데 3 썼고, 요거 썼으니까 2n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게 나오지 않을까? 해가지고 얘를 곱해주신 게 요 공식이다. 라고 생각해주시면 훨씬 더 쉽게 외워줄 수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면 익숙해질 거예요. 자, 요 문구가 사실 되게 좋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공식을 계속해서 외우고 하는데 어차피 그 공식 전부 다 문제를 적용해서 푸는 거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된 계산력 강화 문제를 푸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첫 항부터 제 n항까지
가지의 자연수의 세제곱의 합,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제곱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아까 우리 K 배웠잖아요. 요거. 세제곱이니까 여기서 항이 더 추가되면 복잡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냥 요거 제곱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그마 K의 제곱과 동일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재밌는 특징이 있죠? 재밌나요? 수능의 핵심 문제 유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하여 식 간단히 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해주면 돼요? 자, 이쪽으로 빼서 여기도 빼서 계산하면 풀 수가 있겠죠. 시그마 BK도. 왜냐면 시그마 BK라는 걸 미지수라고 두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그마 AK라는 미지수 하나, 시그마 BK라는 미지수 하나 이렇게 있기 때문에 미지수 두 개, 식 두 개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고, 얘는 간단하게 계산은 뭐예요? 얘는 상수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0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연수 거듭 제곱의 합공식,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항이 3인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예일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K,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 마이너스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다 그랬어요? 3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K다 이런 식으로 해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 합공식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AN의 첫째 항이 3이라 그랬으니까 A1도 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 문제도 풀 수가 있겠죠. 자, 일반항을 찾아서 시그마 적용시키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항이 2이고 공비가 정수인 등비수를 AN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AN은 여기서 뭐 등비 수열이고, 그 다음에 A1이 2다 이런 식으로 적고, 이거 보지 말라 그랬습니다. 공비가 정수인 거 기억하시고, 자연수 m이 다음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자, 그럼 m은 뭐다? 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얘가 어떻게 자연수에 속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A, M의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4, 12 요거 두 개 더한 거 사이에 범위가 주어졌고, 자, AK의 합은 12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M의 값을 여기서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식을 이용해서 일반항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시그마가 포함된 등식에서 미정계수 구하기, 이것도 마찬가지죠. 일단 이거 딱 보자마자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분배할 수가 있고요. 얘의 값이 250이니까 우리 문제 풀 수 있다. 왜? 4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일 거니까 플러스, 그럼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니까 10A겠죠? 10A다 라고 하면은 문제를 풀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자주 하는 실수는 여러분들 계산 실수 꼭 주의하셔야 되고요. 시그마의 분배 법칙, 이거를 이런 식으로 분배를 했을 때 잘못 쓸 수가 있어요. 이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곱 나누기는 안 돼요. 자, 변수와 다른 문자 혼동 이런 것도 있고요. 다른 문자 n, i, j 이거는 시그마 안에서 어떻게 상수로 취급된다라는 점을 헷갈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시그마 뭐 K는 1부터 N까지 NK 이렇게 있는데 N을 이쪽으로 빼는 거는 OK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둘 다 빼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K는 상수가 아니기 때문에요. 자, 시작항 또는 끝항이 다른 시그마의 계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작과 끝항이 다를 경우에는 단순히 더하거나 빼지 못하고 항을 직접 풀어서 계산하든지 아니면 시그마의 범위를 조절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랑 이거, 얘는 지금 똑같아 보이지만 밑에 이게 다르죠. 밑에 이게 다르기 때문에 범위를 조절해서 더하든지 아니면 더할 수 없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은 시그마 K는 2부터 10K라는 것은 뭐랑 똑같아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의 K-1과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1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1은 그냥 K는 1이다. 1일 때 의미하는 거죠. 자, 시그마의 개념은 수능 수학의 다양한 단어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 시그마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다른 단원의 학습에도 큰 도움이 된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 개념으로 우리가 뭐 배웠었어요? 우리가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그리고 수열의 일반 항 이거를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수열의 합 시그마의 성질도 우리가 한번 알아봤고요. 여러 가지 수열의 합, 수학적 기납법, 정적분, 미적분에서도 시그마가 쓰이기 때문에 정적분은 어떻게 쓰여요? 뭐 리미트 시그마 이런 식으로 많이 쓰입니다. 우리가 부분적분법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배우려고 하면 적분의 기본이죠. 자, 오늘 배웠던 개념을 대상으로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문제 2번. 네, 오늘 배웠던 개념 시그마의 성질, 여러분들의 등급을 한 등급 올려주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개념이었고요. 여러분들이 한 등급 오를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